지금부터 질문 받아 봅시다. 뿅뿅. 뿅뿅. 자, 말해 보실래요? 7- 질문 있나요? 혹시 있나요? 네? 2번, 3, 2번, 3번. 2번은요,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건 i는 4개까지가 반복이 된단 말이야. i. 그럼 여기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i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사실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10개는 사실 우리 할 수 있어.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9i 마이너스 10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100개였다 그럼 좀 큰일 나겠죠. 10개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10개더라도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좀 거시기 하냐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요, 4개씩이 규칙이 항상 있어. 얘네들이 4개씩. 얘 계산해 보면요, 2-2i가 나오는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2-2i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계산해도 되지만 100개가 나와도 1000개가 나와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100개가 나오면 2-2i를 몇 번 곱하면 돼요? 25번 곱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이게 25번 있다는 거야. 1000개가 있으면 이게 250번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야, 이거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니? 안타까운 학생이군. 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뭐라고 했니? 이게 왜 i야? 이걸 제곱하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봐야 네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냥 물어보면 그냥 그놈이지요 라고 해야 돼.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나오는 거야. 어? 얘가 마이너스 i가 나온다고요. 에? 기다려. 얘 제곱하면 뭐라고요? 얘 제곱하면 뭐라고요? 얘 제곱하면 뭐라고요? 그걸 왜 가져가 지금? 아니 F용지. 아니 F용지를 가지러 여기 오지 말라고. 저쪽에 다 있다고. 저쪽에 다 있다고. 저기 왜 다 없어졌지? 원래 저 위에 항상 있다고. 좀 있어요. 저기 있다고. 저번 제 겨울방학 그때부터 없었어요. 뭔 소리야? 어제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왜 이제 와가지고? 경태는 어디 있어? 이 자식들이 아주. 효은이는? 효은이. 왔어요. 다시 물어볼게. 저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저거 제곱하면 i 나와? 왜? 계산해 봤어? 제곱하면 얘를 저희 알면 얘를 제곱하면 지금 z제곱이 마이너스 i분의 1인 걸 안다고. 지금 저거니까. 저거 역수니까. 그래서 여기다 i를 곱했더니 i가 나온 거야. 여기다 i 곱했더니 z제곱이 i라고요. 그럼 이 문제는 다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i 10제곱까지 구하라는 거야. 이건 그냥 이거야. 뭐 얼마나 쉬워. 기본 문제지. 얘가 지금 z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잖아. 이게 그냥 결국 i부터 i 10제곱까지 더하세요 라는 소리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4개씩 묶을 건데 앞에서부터 4개 묶지 말고 뒤에서부터 4개 묶으면 앞에 2개만 남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아듣니?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쥐영. 그 숙제는 다 한 거지? 네. 이거를 못 한 거지? 그건 다 한 거지? 그건 다 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혹시 숙제가 이거 2페이지 해오라고 숙제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2페이지, 3페이지? 그것도 따와서 저기서 했잖아 우리. 보통 대부분 아이들이 저기서 다 하고 가던데. 근데 중단원까지도 다 하던데.
자, 여기는요. 8-는요. 8- 얘기하세요. 8-요. 8- 말씀하세요. 다들 없어요? 아, 이러면 선행이가 아쉬워하는데 선행이 했을 텐데 질문. 어? 선행이 했을 텐데. 다들 없어요? 은세야 없대. 질문 대신해 줄 사람 없어. 빨리 해. 봐, 있으면서 저 자식 저 안 하고 저렇게 끝까지. 저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 둘 다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고요. 에? 에? 그럼 x-4가 음수라고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4. 뭐죠? 선생님 음수인데 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나요? 0일 때도 가능하다고. 0일 때도. 그래서 항상 0일 때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0일 때도. 그 다음은요. 없으면 넘어가요. 아, 3번을 모르고 4번은 안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니까 근데 왜 질문 안 하고 있냐고 계속. 지금 몇 번을 물어봤는데 오늘 선행이 없단 말이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x가 일단 양수예요. 얘가 양수. 음수가 아니란 말이야. 0과 3 사이에 있는 수야. 그럼 얘는 양수, 음수. 음수, 양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애가 없다고. 튀어나온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루트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을 쓰고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이게 양수들을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새로 생기는 건 없단 말이야. 음이어야 되는데 양수, 음수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얘는요. 얘는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야, 얘가 x-3이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양수고 음수와 양수인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바꿔버릴 거거든요. 이놈을 저 거꾸로 풀어버리려고. 얘를 루트 x-3분의 루트 3-x로 쓰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따로따로 쓰고 싶어. 한꺼번에 묶여있는 걸. 이해돼요? 그럼 따로따로 묶여있는 걸 한꺼번에 쓰려고 했더니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때 마이너스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야. 우리 음분의 양, 이게 마이너스 하나 달리고 한꺼번에 음분의 양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을 이렇게 바꿀 때에도 마이너스가 하나 새로 생긴다고.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다라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려나? 모르겠어. 뭐 어떻게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어서 내가 지금 막 고민을 여러 개 하거든. 근데 얘를 한번 다시 풀어본다고 하면, 내가 아까 이걸 바꾸려고 했지만 얘를 바꿔본다고 해도 여기가 음수 양수였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게 루트하고 x-3분의 3-x 이렇게 바뀐다고. 알겠죠? 아까도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얘도 이걸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겼어. 근데 이걸 먼저 계산해버려. 이건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얼마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여기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1과 여기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거야. 여기 더하기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i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x가 양수였으니까 이건 xi. 여기는요. 3-x의 i 이렇게 된다고. 다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양수였으니까. x제곱이랑 3-x제곱이 양수였으니까. 얘네들 계산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내가 아까 왜 시도를 하려다 말았냐면 지금 이제 이게 가장 깔끔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하려다 말았어? 얘를 바꿔서 여기 앞에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얘를 바꿔가지고 내가 루트 x-3 루트 3-x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가 말았어 내가.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3-x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마이너스가 달려서 또 x-3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 곱하면. 왜요? 음수랑 음수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새로 생겨. 그럼 또 헷갈리잖아요. 니네들. 그죠?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자꾸 왜 어려운 얘기 하세요. 어차피 그냥 마이너스 1인 걸 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아,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니죠. 플러스 1 나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뭐가 문제죠? 지금 마이너스가 새로 생겼어요. 아, 뭐야? 잠깐만. 얘를 이걸로 바꿨어. 그러면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근데 얘네들을 곱했어. 얘네들을 곱했더니 음수와 음수를 곱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가 새로 생겼어. 얘는 양수와 양수. 아, 음수와 음수를 곱했으면 여기가 문제네. 여기가 x-3이 나오네. 아니, 3-x가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려. 자, 루트 마이너스 a를 곱한다고 해봐. 응? 그럼 얘는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와 루트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하고 루트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a 제곱이 돼버리죠. 그죠? a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절대값 a가 된다고. 그럼 a가 뭐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가 돼서 이게 a가 된다고. 이렇게. 겁나 어렵죠? 헷갈리고.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 더 써주면 마이너스는 튀어나오고 여기에 x-3의 제곱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쓴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없애면요,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나온다고. 얘가 절대값. 그래서 얘가 3-x가 돼서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요. 9-가 없냐? 8-가 끝이냐? 그럼 봐봐. 이 두 페이지 하라고 숙제를 냈겠냐고 지금. 주영아. 당연히 중단원도 냈지. 자, 중단원 말씀해 보세요. 4번까지. 4번이요. 자, 잘 보세요. 4번은요. 이게 좀 꼴보기 싫다. 계산하기 좀 더럽다. 어쨌든 뺐더니 순허수가 된대잖아. 그럼 빼. 실제로 빼. 그럼 여기서 이거 뺐더니 x제곱.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가 20 그 자체로 뺄게. 여기서 이걸 빼. 여기 마이너스 7x였는데 여기 x가 빼니까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ix 이렇게. 그 다음 5에서 여기 없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5에서 얘를 빼는 거야. 얘는 10이었거든요. 10. 근데 5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니까 15가 되겠죠. 15. 얘는 플러스 5y였으니까 마이너스 5y. 자, 이게 z 마이너스 z1 마이너스 z2였는데 순호수가 된다는 말은 실수 부분이 0이다.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실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얘가 0이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x 마이너스 5i가 있는데 x는 5가 아니어야 되고 여기는 3, 5, 15 마마 이렇게 되니까 x는 3 또는 5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x는 3이어야겠지. 이해되지? 3. 여기는 5가 아니어야 되니까 3이 여기는 없어졌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i 나왔어요. 마이너스 2i. 여기는 3. 그럼 마이너스 6i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 6, 7, 8번. 5, 6, 7, 8번 말씀하세요. 어서 얘기해줘. 야, 우리 그래도 이제 오늘만 열심히 하면 또 금요일에 쉬잖아. 5, 6, 7, 8번 얘기하세요. 없어요? 나 7번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했니, 7번? 7번 어떻게 했니? 7번 푼 사람 얘기 좀 해봐. 은서야, 7번 어떻게 했니? 근데 질문 안 하는 거야? 수미야, 7번 어떻게 했니? 말해줘. 7번 어떻게 했어? 응? Z를 어떻게 구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그렇지. Z로 묶으면 되죠.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야.
Z로 묶어서 얘가 1-i가 나오고 이게 4 이렇게 됐으니까 Z는 1-i분의 4가 됐고 여기다가 실수화를 했더니 1 플러스 i를 곱하겠죠. 1 플러스 i를. 그러면 여기에 2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얘들아 Z를 이렇게 구해서 아니 근데 질문을 안 해. 애들이 왜 이상해. 질문을 안 해. 이렇게 나오면 Z-2가 2i 해가지고 얘를 제곱해서 Z와 2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세요.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8이 0인데 여기 Z 세제곱 마이너스 4Z 4제곱이네. 어쨌든 이게 0이라는 걸 알잖아요. 에? 0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대답도 잘 안 하고 이거 왜 그러시는 거야. 8번도 무조건 질문했는데 애들이 이번 애들은 뭐 질문을 하나도 안 하면 나 질문 안 하면 넘어가. 아 근데 왜 안 하고 있냐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4, 5, 6, 7, 8번 질문이냐 5, 6, 7, 8번 질문 뭐냐 물어봐도 질문 안 하고 진짜 남이 해주기만 기다리고 오늘은 선행이가 없다니까. 아 근데 이것도 계속 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계속 하면 규칙이 생겨요. 그러니까 Z2, Z3, Z4, Z5, Z6, Z7 막 여기까지만 하면 규칙을 이제 애들이 찾는 거야. 그렇게 찾아서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냥 무작정 구하는 거야. Z2는 Z1에 발을 해야 되니까 6-5i에다가 1 플러스 2i를 1-2i를 계산하래. 그랬더니 얘는 7-7i가 나왔어요. Z3는 저기다가 발을 하니까 7 플러스 7i가 나오고 여기다가 1-2i를 했더니 8 플러스 5i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다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지. 해보면 되잖아. Z4는 여기다가 또 발을 해서 8-5i가 나오고 여기다가 뭘 해요? 1-2i를 더해요. 그랬더니 9-7i가 나왔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되죠? 그럼 Z5는 또 어떻게 해? 여기다 바해가지고 9 플러스 7i에다가 1-2i를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 플러스 5i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에?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7개까지는 하라고. 여기는 저기다가 발을 하니까 10-5i가 되고 여기다가 1-2i를 했더니 11-7i가 됐어. 근데 느낌이 좀 오지 않나? 제7은 저기다 발을 했더니 11 플러스 7i 플러스 1-2i 그랬더니 12 플러스 5i. 뭐야? 봤더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이쪽은 허수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이쪽은 허수 부분이 계속 플러스 5가 나오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게 100번째는 짝수니까 짝수 번째면 여기는 마이너스 7i가 나오겠네 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일 때 7, 4일 때 9, 6일 때 11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 규칙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2보다는 7. 이게 계속 이게 둘씩 증가하고 있어요. 2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에다가 2배하고 3 더하고. 아니, 2배하고 3 더하면 안 되잖아. 그냥 여기다가 5를 더하면 되는 거야? 5 더하면 되는 거야? 5 더하면? 5 더하면 되네. 그냥 5만 더하면 되잖아. 그럼 105겠네, 105. 100번째는. 안 그래요?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지? 됐냐? 근데 나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풀거든. 애들이 선생님 그냥 쭉 풀면 규칙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난 이렇게 안 풀고 또 이제 Z2는 그냥 쓰되 Z1은 6 플러스 5i였고 Z2는 지금 Z1에다 바하고 1-2i를 계산하라고 했어. 근데 이제 Z3를 보면
여기다가 발을 하라고 하는 거야. 맞죠? 에? Z3는 Z2 여기다 발을 하라는 거잖아. 그럼 Z3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발을 하면 Z1 더하기 여기다 발했더니 1 플러스 2i가 되고 거기다 1 마이너스 2i를 하라는 거야. 1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이 2i가 얘가 없어지고 얘는 Z1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고. Z1 더하기 2. 에? 그럼 Z4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다가 발을 하는 거잖아. Z3 여기다가 발을 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바 이렇게. 그죠? Z3에 발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나와? Z2 1 플러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2i를 한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됐어? Z2 더하기 2가 됐단 말이야. 아, 다 2씩 더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래서 Z4도 아니 Z5도 여기다 또 2를 더하는 거야. 여기도 또 2를 더하는 거야. 계속 2를 더해서 가는 거라고.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도 다 2씩 더해져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규칙을 찾아볼 수도 있다. 있었다. 규칙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9번부터 12번. 90번?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i는 무조건 4개가 반복한다. i는 4개가 반복한다.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반복이다. 반복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4개는 일단 써보고 시작해야지. 4개를 써봤더니 얘는 i고요. 얘는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3i고요. 얘는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엔 또 어떻게 될까? 5i고요.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7i고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4개씩 우리가 얘네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오고 여기 4개도 봤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거야. 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계속 4개마다 반복이 되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니? 그럼 이거 12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쟤를 12번 하면 저거 나오는 거 아니냐고. 어? 쟤를 12번 하면 저거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에? 12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맨 마지막 숫자는 뭐겠어요? 아니, 뭔 12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48이어야지. 12번 해야 나온다니까? 4개짜리가 12번 해야 나오는데 12, 13이 나오면 어떻게 지금 여기서 48이어야 되지. 지금 알아듣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48이어야 얘가 딱 12번 해서 저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10번도 또 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 세제곱해서 나오는 놈 가르쳐 줬는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에? 이게 바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세제곱했을 때 1이 나오고, 여기가 그냥 1이면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 z제곱 해보고 세제곱 해보고 4제곱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찾으시고, 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6제곱이 1 아닙니까? 6제곱이? 그죠? 세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6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6으로 나누면 6, 2, 12, 6, 5, 30 6으로 하면 z의 4제곱만 남는 거야. 응? z의 4제곱만 남아. 근데 또 z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z분의 1이겠지. 됐냐? 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아니 6제곱으로 나누면 205제곱이니까 6제곱에 205제곱은 다 1이니까 나머지만 보면 된다고. 4제곱만 6제곱이 1이라고. 6제곱이 그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잖아. 혹시 205이고 나머지가 4라고요. 네? 그럼 걔로 하면 되죠. 4제곱 남았는데 얘는 지금 Z 이렇게 나왔다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좀 별로야. 나는 이것도 별로야. 우리가 저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이제 알았다 치고 이렇게 이제 되면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몰라도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오메가라고 해서 하기도 했고 뭐 x로 해서 하기도 했고 어쨌든 마이너스 1은 실근이니까 안 했고 우리가 허근인 이쪽을 찾았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끝내는 거야. 여기 z로 나눠주면 z 플러스 z분의 1이 1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지. 네. 알겠어요? z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z척을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역수 구하고 할 필요 없이 이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됐어요? 지금 뭐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 2차 방정식 해요? 저놈 자식 지 친구랑 얘기할 때랑 저 선배랑 얘기할 때는 막 목소리 막 진짜 무서워 죽겠는데 막 여기서 막 얘기할 때만 11번 질문이 막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막 살벌해가 막 무서워가지고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듣고 있으면 막 선생님 다 들렸어요? 막 하면서 막 그래놓고 여기서는 막 죽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막 11번이요 막 이러고 있어. 야, 근데 11번도 결국에는 음수분의 양수만 보면 되잖아. 음수분의 양수. 응? 얘 양수고 음수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루트가 합해지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마이너스 1. 얘는 음수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합해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가 새로 생기고 마이너스 1 나온다고요. 네? 그 다음 얘도요. b 빼기 a는 음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생기고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 아나요? 둘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해서 쓰면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합해질 때 새롭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는 분모가 음수일 때라고. 얘네들 계산하는 건데 어차피 얘네 둘은 없어져 버릴 거고 마이너스 i만 나오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2차 방정식을 하는 날인데요. 나는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오늘 딱 할 내용이 중3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죠. 다만 모르겠어.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기다가 1차 방정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 근데 이걸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이게 단원이 2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 얘기를 막 계속 해. 그래서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는 하는데 이것만 빼면 뒤에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2차 방정식이라서 그냥 이제 그 정도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먼저 해볼게요. 자, AX는 B라는 식이 나오면 중1 학생들은 X는 A분의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더 배웠어. 얘도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이것만 배우지 않았어요. 조금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우리가 고등 과정부터는요. 뭔가를 이렇게 A로 나눌 때, 양변을 A로 나눌 때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반드시 잘 살펴봐야 돼. A가 0이 아닐 때,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고요. 근데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면 우리가 A가 0일 때를 다시 따져봐야 돼. A가 0일 때. 근데 A가 0이고 B가 0일 때도 있고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거를 중1 애들도 한다니까? 내가 뭐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중1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집에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고. A가 0이 아닐 때를 했는데 A가 0일 수가 있으니까 A가 0인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로 보지 마시고 A가 0인데요. B도 0이래요. 그럼 여기는 해무만. 무슨 말이에요? 해무만? 해무만. 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얘를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도 얘기하고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부정. 뭐가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다 해서 부정이라고 하거든. 자, 두 번째.
A가 0인데 B는 0이 아닐 때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0인데 여기가 0이 아니면 X에 뭘 집어넣어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죠. 해가 없다. 얘는 뭐라고 해? 해가 없으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불능.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에서 중1 애들한테 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하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 정도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절대값이 있는 이놈의 방정식 얘기를 해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절대값이 3이다. x가 3이다. 그러면 우리는 x는 풀마 3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문제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x-1 더하기 x-3이 8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죠. 얘는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얘는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3을 기준으로 3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따졌더니 우리가 범위를 4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이렇게 했더니 4번 나눠야 돼. 그래서 4번으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1과 3의 사이에 있을 때로 구분을 해버리면 1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3군데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얘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럼 등호는 어디다 넣어요? 그러면 모든 책에는 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좀 변태라서 좀 다르게 쓰고 싶어. 그러면 작거나 같다에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둘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에 집어넣든지 등호를, 아니면 작거나 같다 쪽에다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책에, 모든 책에는 다 크거나 같다에 집어넣어 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작거나 같다에 해도 틀린 건 아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기준을 이걸로 잡았다고요?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러면 얘가 모양이 변하니까.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쟤도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게 8이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그럼 플러스 4니까 여기는 4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구해놨는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또 따져야 돼.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면은 우리가 해라고 하고, 이 범위 안에 없으면 이건 탈락이야.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되는 거야. 우리 구하는 해구나. 자, 두 번째. x가 1과 3 사이에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는 2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양수예요. 그럼 그냥 나와. 근데 여기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는 음수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이게 8이라고. 여기 조심하세요. x 없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0x라고 쓰세요. 여기는 3에서 1 빼니까 2가 나오고 넘어가면 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없다. 그죠? 여기는 해가 없어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고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해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가 될 거니까 x-1, x-3은 8 해가지고 2x는 12, x는 6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 그냥 바로 쓰지 말고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범위에 얘가 만족을 하는지를 보고, 3보다 큰 건 맞네요. 그럼 얘도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을 구하세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또는 6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해돼요? 조금 어려워도 이 절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푼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가우스 기호라고요.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예요. 여러분, 가우스가 누군지 제가 지난번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누군지 기억나요? 그렇지,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사람 있잖아. 걔가 가우스였는데요. 가우스가 어떤 기호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해. 넘지 않는다는 말은 크지 않다는 말이거든.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럼 같아도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기 1.3 썼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9가 있어요. 얼마가 돼요? 2. 선생님께서 이거 덕지가 자기한테 없다고 없다고? 있는데 그 그 2-cc 그거밖에 없다고 이게 2-1 센시잖아. 근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케이. 아니 지금 무슨 전화를 받아? 아빠가 지금 야, 너 왜 수업 시간에 전화 받니? 이럴 거야. 아빠가 데려다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전화를 받으면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니? 라고 하시겠지. 수업하다 말고 전화 받아도 돼? 이럴 거지. 자, 2.9면 2가 돼요. 맞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은 똑똑해요, 되게. 가끔 되게 똑똑해요. 그럼 항상 똑똑해요?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왜? 가끔 똑똑할 거 맞잖아. 왜 억울하지? 가끔 똑똑하다는 말이? 알겠어요? 마이너스 2인 거? 아, 진짜? 이해가 막 돼? 수미야, 이해가 되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돼요?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아니, 여기 지금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1.3은 여기란 말이야. 에?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에? 더 크면 안 된다고요. 클 수는 없어요.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은 놈 중에 정수 최대 가장 큰 놈. 마이너스 2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수일 때는 마치 그 버림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버림. 버림처럼 그냥 이 소수점 다 버려버리면 되거든? 근데 음수일 때는요, 버림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버림하면 안 되고 숫자를 하나 더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빼고 부호를 뺀 나머지에서 숫자를 하나 더 키워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x에다가 가우스를 했더니 얘가 3이 나왔대요. 그럼 x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x 범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가우스 x가 3이래요. 그럼 x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가끔 똑똑해. 자, x가 3점 블라블라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3점 블라블라 이거는 뒤에 다 버림한다고 했잖아. 버려버리면 3 나오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또 뭐야? 아, 이 가우스 기호는 다 한 칸 한 칸 단위구나 라는 거 알겠지? 그 칸을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3점 블라블라 하는 애들만 3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렇다면 야, 너도 가끔 똑똑해지고 싶은 있잖아? 자,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직 덜 똑똑해졌네.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끝이에요? 아까 저분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윤혜 어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아니에요. 얘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아니, 지금 방금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예? 이 사이에 있어야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예? 지금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일부러 그려진 거 물어봤는데 여기 있어야 지금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사이에 있어야? 이 한 칸 단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분은 한 칸 단위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쭉 크면 그냥 다 그냥 계속 커도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가 만약에 n이란, 이건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 여기에 만약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미 틀려버렸어. 그쵸? 아니, 넘지 않은 최대 정수 얘기하고 있잖아.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요. 가우스 x가 n이 나왔다는 의미는 x의 범위가 무조건 양수든 음수든 할 것 없이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틀릴 게 없죠. 그죠? 그놈을 쓰고 그보다 하나 더 큰 놈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양수든 음수든 다 성립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됐죠? 선생님 어려워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책마다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특히 바이블에서 안 나왔어도 우리가 막 문제 내가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나온단 말이야. 쌤에서는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3x 더하기 가우스 x는 5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응?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맞나? 안 맞는데? 문제 만들기 더럽게 어렵네. 되게 힘들어. 자, 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우스 x는 항상 한 칸 단위로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해돼요? 무조건 한 칸씩 움직여야 된다고. 왜냐면 이때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오니까? 뭐 나오니까? 엄마야? 이때 가우스 x가 뭐 나온다고요? 아니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 x가 0이 나온다니까요? 네? 이때 가우스 x가 1이 나온다고요, 1이. 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가우스 x가 0이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2x가 4가 나올 거 아니야. x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2라는 거 알죠? 여기는요. 여기 1이니까 2x가 3 나올 것이고, 그럼 x는 2분의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돼요? 나 뭐 하는지 알겠어? 그럼 답이 두 개야? 답이 두 개 아니야. 답이 두 개야? 답이 하나야? 다 모든 게 답이 아니야. 뭐예요? 2, 1, 0 뭐예요? 1? 뭐 어떤 답이야? 2분의 3 왜?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얘는 아니라고요.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는 답이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정도 알면 돼요, 가우스. 예전에는 막 가우스 막 그래프도 그리고 그랬어. 지금 말고 2학기 때 이제 그리거든. 가우스 그래프를 막 그려봐. 그럼 막 겁나 이상한 그래프가 막 그려져. 아무튼 나중에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런 얘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없죠. 2학기 우리 나랑 2학기 배울 수가 없잖아. 그죠? 너무 아쉽게도 나랑 2학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함께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응? 2학기 내용은 다른 선생님께 배우더라도 어쨌든 가우스 x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웠던 1차 방정식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 단원의 제목은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왜 1차 방정식을 하고 있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 1차 방정식 왜 하는지. 우리 2차 방정식 얘기를 할게요. 당연히 2차 방정식 얘기하려면 원래 우리가 2단원이었어? 2단원 항등식 얘기했었잖아. 항등식 그리고 방정식 얘기했었잖아. 계속 방정식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등식이 있었는데 등호는 뭐였다고요? 아니 등식은 뭐였다고요?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했어요. 등호가 있어야 돼.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돼. 방정식이 뭐라고요? 아, 가끔 똑똑하잖아. 방정식이 뭐라고요? 똑똑하잖아. 뭐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서 방정식을 얘기하면 안 되지. 방정식이 뭐냐 물어봤는데 방정식이 참이 된다, 거짓이 된다 할 수 없지.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항등식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 방정식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 그럼 참이 되게 만드는 그 x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지. 참이 되게 만드는 x 값을.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의미는 그 해 또는 근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식이 2차 식이어야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써놓는 거지.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도 진짜 우리 다 지금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했잖아.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두 번째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세 번째 뭐? 왜 그래?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겠죠. 이렇게 3가지를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뭐였죠? 루트? 루트를 어떻게 이용해요?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이용하죠? 네?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우리? 안 해요, 이용? 어떻게 이용해요? 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뭔 소리야?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완전 제곱식. 그런 얘기라도. 아니 여러분, x제곱이 3이다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제곱근 이용한 풀이라고요. 네? x-1의 제곱은 3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요, 전기에서 푸는 게 아니라 x-1이 풀마 루트 3이 나와가지고 x를 풀마 루트 3이라고 1풀마 루트 3이라고 쓰는 게, 이런 게 제곱근 이용한 풀이라고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푼다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여러분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여러분 못하는 거 없죠? 인수분해. 근데 여기 나오는 인수분해는 조금 달라요. 왜 달라졌냐면, 아직 7시 안 됐는데 왜 벌써 가려고 그래? 얘가 그 시계가 7시였어. 7시가 안 됐는데 지금 시계 보면 지금 몇 시야? 시계가 7시. 지금 56분 몇 분이야? 지금 57분. 이제 57분 된 거잖아, 얘네들이. 저기 시계는 7시 야, 넘었는데. 이건 잘 맞춰야지. 고치지도 않았네, 아직. 저 이거 모르겠어. 너는? 잘 가라. 금요일에 안 와?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인수분해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루트가 들어있거나 i가 들어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전에는 유리수만 써있을 때 인수분해 했었단 말이야. 근데 루트가 들어있거나 i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인수분해 조금 이따 연습을 한번 해보실 것이고, 근해 공식 유도도 우리가 진짜 사실 큰 의미 없는데 이걸 왜 우리가 유도해야 되나 싶은데 다 잘 할 텐데, a로 나눠버리면 x제곱 a분의 bx, c 넘겨서 a를 나눴더니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절반의 제곱 더하잖아요. 얼마 더하죠?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죠.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할 것이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됐어요? x 플러스 2a분의 b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곱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됐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4a 곱해서 4ac를 만들었어요.
지금 따라오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루트를 하는 거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죠. 그랬더니 x 플러스 2a분의 b가 루트 하고 여기다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안 되고 풀마를 붙여야 되죠. 풀마 이렇게. 4a 제곱은 지금 여기서 4a 제곱은 2a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넘기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을 만들었다. 사실 근의 공식을 안 쓰고 푸는 게 더 좋아.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근의 공식이 효과가 없어. 숫자가 엄청 커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근의 공식을 안 쓰는,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푸는 게 좋거든요. 안 써야 좋아. 안 써야. 어떻게든 안 쓰고 풀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풀지.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어렵다고. 자, 하나 더 할 때 빨리빨리 해버리자. 짝근의 공식 있죠. 짝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여기에 왜 짝수 얘기를 하냐면 여기 2a가 있고 만약에 b가 짝수면 2b 되고 여기 b가 짝수면 여기서 4가 넘어오니까 다 2로 약분이 되는 거야. 짝수 근의 공식은 약분을 하는 것만 있는 건데 그 약분을 안 외우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생 근의 공식 쓰고 또 약분하셔야 되고 근의 공식 쓰고 또 약분하셔야 되고 그 짓거리를 미리 약분을 해놓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저기다가 x는 2a분의 b가 짝수면 2b-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b가 2b-였다면 여기 풀마 루트 4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4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 작업을 매번 해야 된다고. 짝근의 공식을 안 외우면. 4가 바깥으로 나오면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2b- 풀마 2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다고요. 4가 나오면서 2가 됐잖아. 그죠? 그래 놓고 여기 2 약분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좀 외워 놓으셔라. 꼭 좀 외워 놓으셔라. 이렇게 얘기해도 고3 때까지 안 외우고 고3이 되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 저 지금까지 그냥 근의 공식 써도 다 답이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걔는 계속 뭐 한 거야? 이렇게 구해놓고 2를 빼내고 약분하는 그 작업. 우리가 저 했던 그 작업을 매번 했던 거야. 매번. 수백 번의 문제 속에서. 꼭 그런 애들은 또 뭐가 문제냐?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시험 문제 풀면 시간이 부족하죠?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걔네들이야. 꼭 외우라는 거 안 외워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외워서 끝내자라고 하면 외우시면 되는데요. 전 외우기 싫어요.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꼭 외우셔요. 짝근의 공식. 그럼 오늘 배우는 거 마지막 이야기. 내가 문제 풀어주긴 할 건데 설명을 한 번에 쭉 하느라고 그래. 이게 지금 1단원 얘기였어요. 여기까지가 1단원 얘기고요. 두 번째가 판별식 얘기거든요. 판별식. 근데 판별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잖아. 근데 우리가 중3 때 했던 판별식과는 여기 아주 조금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는 판별 추워 얘들아? 여기 추운 것 같아. 너 춥지? 저 밑에 봐. 추워가지고 지금 얘가 막 추워가지고 추워? 아니야? 판별식이 중3 때까지만 해도요. 중3 때까지만 해도 근의 개수를 판별했어.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반 개인지를 판별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4단원에서 뭐 배웠니? 4단원에서 뭐 배웠어요? 4단원에서 이 전 단원에서 뭐 배웠냐고요? 복소수 아무도 몰라요? 우리 복소수 배운 거 몰라요? 이거 비밀이었어? 왜 이래 애들이? 복소수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근의 공식을 쓰시면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가 생긴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 때문에 복소수가 생겼다니까. 우리가 그걸 정의하게 됐다니까. 어쨌든 여기가 음수일 때가 생긴다고요. 그럼 이제는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허수인 근을 갖는다.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우리 허수 배웠잖아 이제. 그래서 이게 양수면 실수인 근, 실근, 음수면 허수인 근, 허근이라고 얘기하니까 판별식이라는 게 D거든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별식을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D라고 쓴다고요. 알겠죠? 그럼 그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두 개의 실근 갖는다.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중복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한다고. 중근도 실근이에요. 알겠죠? 중복된 근이어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여기서 D를 보면 알지만 D 가지고 뭐예요?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0인지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D보다는 4분의 D도 있다는 거지.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 어차피 요놈 이 안에 있는 요놈 말이야. 요놈 말이야. 그러니까 B가 짝수일 때는 여기서 우리 아까 보면 어땠어요? 4로 나눴죠. 이걸 4로 나눈 게 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4분의 D라고 쓴다고. 원래 있던 D를 4로 나눈 거야.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니까 저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D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부호를 알면 되잖아. 우리가 저 값을,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계속 뭐만 알면 돼요? 얘 부호만 알면 된다. 대충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한 값을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4분의 D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호만 따져서 풀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야,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 여러분이 안 배운 게 있어요, 이거? 다 중3 때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야. 이 개념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 거야. 이제 풀어보자고. 그리고 여러분 둘은 내가 안 가르쳤지만 이분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 내가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근과 계수의 관계. 뭐야, 그게? 안 하셨다고? 너는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야? 와! 근과 계수의 관계 뭐야? 이야. 수미야,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가 혹시 뭔지 알아요? 몰라요? 혹시 알아요? 진짜 미치겠다. 이 자식.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를 내가 안 가르쳐 줬다고?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이놈들 아주 그냥.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어쨌든, 이게 끝이야.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2차 방정식에서. 진짜. 내가 이거 네가 안 배웠다고, 이거를? 와, 나 진짜 억울하네, 진짜. 그렇게 강조를 해줬는데 내가 전혀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가끔 똑똑해진다니까. 아, 빡세다. 알려줬어요, 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요즘이 하도 이 휴가철이라 애들이 각자마다 계획한 날들이 달라서 모두가 함께 나오는 날이 쉽지 않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념 체크가 써 있는데요. 절대값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으라는 것도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으라는 것도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다 생각하고 차라리 2, 3번이 더 쉬운 것 같아. 여러분들
1번을 더 어려워할 것 같아. x-1의 절대값이 있으면 풀마 3 해버리면 되고 여기도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한쪽에다가 풀마를 붙여주면 돼. 여기다가도 여기다 풀마를 붙여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풀마 붙이지 말고 얘는 그냥 되긴 하는데 그래도 풀마 붙이지 말고요. x가 1보다 클 때 얘 그냥 나오고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렇게 푸세요. 알겠죠? 왜냐면 x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치? x의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0 사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 인수분해가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안 보이는 인수분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건데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안 풀어도 되겠어.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 공식 써야 되니까 1번 안 풀고요. 2번, 3번을 풀어볼게요. 잘 봐.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으면 애들이 겁나 어려워해요. 봐봐, 얘를 3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밖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더해도 2 루트 3이 안 나오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어떻게 푸냐 유리화해요 막 이런 얘기 막 기억 안 나요? 유리화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루트 3으로 나눠주라고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3으로 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한 게 2 루트 3 빼기 1이 나오잖아. 이렇게 더하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쩔 수 없죠. 루트 2 마이너스 1과 1을 쓰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뭘 써야 되겠냐고. 여기다가 루트 2와 여기다가 1을 쓰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둘이 더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해보셔야 돼. 다음요. 여기 이거는 중3 때 문제야. 이건 중3에서 풀었던 문제거든? 이걸 여기다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돼요? a값 구할 수 있죠? 그죠? a값 구하고 다음에 a 다시 집어넣어서 나머지 근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게 무슨 중3 문제지 고1 문제야. 안 해도 된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 1차식에서만 절대값이 있었던 게 아니라 2차식에서도 절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아까 했던 방식대로 하긴 할 텐데요. 제가 2번부터 풀어드리고 그 다음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2번부터 풀게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만 키워서 이 정도만 키워서. 자, 우리가 얘 보면 당연히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호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크거나 같다에 등호를 집어넣는다고. 알겠죠? 크거나 같다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자, 얘 해보면요. 2보다 작으면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x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지금 이해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2, 4, 8.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4. 이해돼요, 지금? 잘 따라와요? 또 근데 왜 이제 가냐? 잘 가. 답이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네, 알겠죠? 답이 마이너스 4라고요. 왜요? 네, 이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알겠죠? 자,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해요. x제곱 마이너스 2에는 그대로 나와야죠. 이렇게 그대로. 이게 0이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x는 0 또는 2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랑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야. 알겠죠? 얘는 우연히도 여기 들어가는 2가 여기도 2가 있어서 약간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그냥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딱딱 집어가지고 걔네 둘을 답으로 쓰는 거야. 답이 3개일 수도 있겠죠. 범위에 따라서. 어쨌든 얘는 그랬고요. 얘도 그러면 선생님 저거 푼 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뭘 얘를 왜 나중에 하시나요? 얘를 이렇게 풀지 않으려고 해. 얘를 이렇게 풀지 않으려고 한다고. 얘는 다르게 풀 거야. 봐봐. 얘는 이렇게 풀면 풀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 3은 6, 여기에 마이너스, x는 2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답은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겁나 빨리 좀 풀어봅시다. 아이고야, 빨리 풀려니까 안 되네. x가 마이너스 2 또는 3, 그러면 여기가 안 되고 이거 3이요. 됐죠? 이해돼요 지금?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풀었잖아. 그랬더니 마이너스 3과 3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이 중에 범위 안에 맞는 거, 범위에 맞는 거 찾으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언제, 왜 이 문제 뭐가 다른데요? 얘는요, 절대값 속 안에 x만 있을 때야. 절대값에 x만 있어. 저기는 아니잖아. x-2, 뭐 x-3,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 안에 x만 있는 경우에는요, 절대값 x를 제곱한 것이 x제곱인 거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를 인수분해 할 거거든요. 2, 3은 6 여기에 마이너스 하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풀려요. 근데 절대값이 음수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 x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x는 풀마 3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이 풀이야. 이 풀이. 알겠어요? 얘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꼭 좀 저렇게 푸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밑에 답에도 풀이에도 그렇게 두 가지를 풀어드렸을 거야. 여기도. 그죠? 풀이 1, 풀이 2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풀이 해가지고 또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풀이인 2번으로 많이 풀게 된다. 위에 있는 것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푸는 거 좀 잘 좀 기억하세요. 자, 4번 나오는 거 2차 방정식 활용.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했어. 이 2차 방정식 활용은요. 3학년 과정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활용. 별거 없어. 그래서 여기서 60과 40이었는데 폭을 얼마로 해야 뭐 넓이가 뭐 남은 땅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써 있는데요. 여기가 x고 여기가 또 x니까 당연히 우리가 60-x와 40-x를 곱한 것이 넓이인데, 그쵸? 이 넓이가 1500이다. 이거 푸는 거라고요. 제가 풀어드릴 이유가 없죠. 제가 풀어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왜 풀고 있어 내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별식까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판별식 얘기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판별식이 0인 거 알죠? 완전 제곱식이 판별식이 0.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b가 0인 것과 중근을 갖는 것과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외워놔라. 얘네들은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판별식 t가 0인 거, 중근, 완전 제곱식, 이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까지 배우면 여기다가 접한다 까지 얘기할 거야. 접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거야.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지금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두 문제 풀고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좀 드릴 텐데요. 뭐 다 했어 이제 우리. 그러니까 개념 체크를 먼저 푸세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개념 체크 풀고, 그다음 저희 가셔서 이제 더 풀고, 그다음 우리 아까 나눠드렸던 이거 RPM이거든요. 제가 RPM 나눠드린 거예요. RPM도 좀 풀면서 조교쌤한테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다음과 같은 근을 들어가는 실수 M의 또는 그 범위를 구하세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어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 t를 먼저 쓰고 시작하면 되죠.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m제곱 마이너스 2. 얘를 이렇게 풀어놨더니
얘가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8이니까 4m제곱이 없어지고 여기는 4m 플러스 9만 남았어요. 다 한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m 범위 또는 값을 구하면 되죠. 그죠? 완전 쉽죠?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쉬운 문제들 우리한테 풀으라고 하다니.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6번까지가 끝이에요. 뒤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서 6번까지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과정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제가 숙제를 지금 많이 내고 있지 않잖아. 그치? 진짜 엄청 많이 안 내고 있잖아. 왜냐면 내가 숙제를 욕심껏 막 많이 내고 얘네들 실력을 많이 키워야지 막 이랬더니 애들이 다 어렵고 숙제도 너무 많고 막 다 떨어져 나가.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부담 안 주게 하려고 숙제도 적게 하고 있고 그냥 저기서 풀면서 숙제 거의 끝내고 집에 가서 거의 복습 정도만 하고 이런 느낌으로 막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좀 욕심이 있으면 그 시험 그 프린트를 조금 더 풀으라고 제가 지금 준 거거든요. 답지도 있으니까 풀고 또 그 조교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6번 이야기하고 저는 설명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풀어보세요. 6번 얘기 중에서 여기 보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써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중근을 가자, 중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 혹시 기억나 수미야? k 값에 관계없이 뭐 어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였지? 우리? k 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그게 뭐였어요?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그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말이 항등식이었다고. 그러면 항등식일 때 우리 어떻게 했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k 있는 놈, k 없는 놈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가 0, 여기가 0 했던 기억나요? 에? k 값에 관계없이 하면 k 있는 놈, 없는 놈 묶어가지고 이게 0, 이게 0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왜? k가 뭐가 나와도 상관없이 여기가 0이면 책임져 준다니까? k 너 마음대로 그냥 날뛰어. 내가 그냥 0이 되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0이면 이게 없어졌고 그럼 자동으로 이게 0일 수밖에 없어서 k 있는 놈 없는 놈 묶어서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문제 풀었다고. 그럼 쟤도 k가 있는 놈 k가 없는 놈 묶으면 되는데 또 중근을 갖는 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이야기 중근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반드시 중근부터 하셔야 돼요. 중근부터 하지 않으면 k값 있는 놈 없는 놈 묶어버리면 나중에는 중근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돼 있지만 k값에 관계없이 해버리면 이게 식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린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중근을 먼저 하세요. 그럼 4분의 d 해도 되죠. 쟤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k-a의 제곱 빼기 둘이 곱해. 앞에는 1이니까 곱할 것도 없죠. k제곱 4k 플러스 b. 얘가 0이다. 왜요? 중근 가지니까. 그죠? 판별식 0이어야겠죠. 전개했더니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왔고요. k제곱이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 k 있는 놈, k 없는 놈 묶자고요.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여기 묶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의 k 그리고 k 없는 놈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해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럼 k 있는 놈, k 없는 놈 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얘가 0이네. 얘가 0이네. a가 마이너스 2네. 그럼 b는 4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중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k 있는 놈 없는 놈 묶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좀 봐봐. 이 위에랑 아래랑 다른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는 0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2차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는 0이 없어. 는 0이 없단 말이야. 그냥 이 식이라고 식. 등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저게
중근을 갖는다라는 소리야. 는 0이 있었다면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도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판별, 는 0이 없었어도 그냥 판별식이 0이다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 t가 0이다 할 거야. 얘도 또 4분의 d 해도 되죠. 짝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여긴 1이고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 나오면 중근 갖는다. 그럼 판별식 t가 0이다 하시면 돼요. 전개하면 k제곱 2k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이다. k제곱 없어지고요. 3k 플러스 3이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됐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개념 체크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